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란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북미 지역에 불어닥친 혹한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동부 지역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와 퀘벡, 매니토바에 이르는 캐나다 중동부 지역과 워싱턴, 뉴욕, 잉글랜드, 시카고 등 북미주 중동부의 광범위한 지역이 영하 30도에서 50도의 혹한으로 주민들이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밴쿠버의 영상 5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따뜻한 겨울 날씨에 비해 토론토는 마이너스 23도, 몬트리올은 마이너스 23도 등 1월 3일 현재 캐나다 동부 지역의 기온은 여전히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1월 1일과 2일에 몬트리올 영하 40도와 매니토바주 영하 44도, 온타리오주 티민스의 경우 영하 52도까지 떨어진 것에 비하면 다소 풀린 날씨지만 여전히 1월 평균 기온에 비해 크게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지속적인 저기압의 영향으로 캐나다 북서쪽에서 출발한 강한 바람이 북미주 동부까지 이어지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동부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한파를 몰고 온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 기상국이 밝혔습니다. 강한 바람은 영하 20도에서 30도의 공식적인 온도보다 실제 영하 40도에 가까운 체감 온도를 만들고 있어 피부가 노출될 경우 동상에 걸리는 확률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의 동부 지역 병원에는 다른 때보다 동상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역 의료기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 지역들의 공항에는 일대에 불어닥친 폭설과 강풍으로 3일 현재 항공편이 잇따라 취소되는 등 교통편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급 학교와 관공서들이 3일 또는 4일 일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코카인 흡입으로 일부 권한이 박탈당하는 등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로포드 토론토 시장이 연임에 도전합니다. 로포드 시장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는 10월 27일 열리는 토론토 시장 선거에 후보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는 코멘트와 함께 직접 신청서에 사인하는 모습의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로포드는 작년에 자신이 밝혔던 포부대로 2014년 시장 선거에 재도전을 하여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로포드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많은 혐의들을 부인하면서 연임에 성공할 경우 토론토를 북미의 4대 도시로 만들고 상업 및 금융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포드 시장이 지난날 마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그의 지지율이 현저히 낮거나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지지율은 마약 사건이 터진 이후로 작년 5%포인트 상승하여 44%를 기록했으며 현재 토론토 잠재적 유권자의 42%가 여전히 포드 시장에게 호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FP 통신은 포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통 교육 수준이 낮고 소득이 적은 남성 카톨릭교도 유권자들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언론들은 그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포드 시장이 지난 과오를 반성하며 솔직한 면모를 보여주었음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보통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에 급급한 정치인들과는 다른 즉흥적인 그의 행동이 여러 사람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포드 시장의 지지율이 상승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2013년 5월에 일어난 마약 사건과 각종 음주운전 사건, 만취 난동 사건 등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사퇴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토론토 시의회는 2013년 11월 그의 권한 대부분을 박탈하는 특별 발의를 통과시키며 시장실 예산을 깎고 부시장과 집행위원에 대한 임명권과 비상사태 발생 시 통솔권, 법률 위반권도 박탈했습니다. 현재는 놈 켈리 부시장이 로포드 시장을 대신해 직무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드 시장 앞에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지지율이 아닌 경찰 조사의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지지자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넬슨 와이즈맨 토론토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아직 포드의 연임 성공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이르지만 가장 큰 난제는 경찰이 선거 전 그를 기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경찰이 포드 시장을 기소하면 그의 정치 인생은 끝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투표 결과에 모든 것이 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드 시장 상대의 후보로는 홍콩 출신의 올리비아 차우와 2013년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치사회운동가 존 토리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역 밴쿠버의 지자체 중에서도 유독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보낸 써리시가 새벽부터 각종 우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달리 높은 살인사건 발생률로 기록을 남긴 써리시는 지난달 29일 뉴턴 아리나의 아이스 하키장 주차장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인 채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들을 라이드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한 53세의 줄리 파스컬 씨는 이틀 후인 31일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 써리에서 발생한 25번째 살인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살인사건을 포함한 강력 범죄가 빈발하자 써리와 뉴턴 MLA인 해리 바인스 씨가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바인스 의원은 써리 경찰서장을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써리시 당국과 경찰에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만 19세 여성이 고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엑스포라인의 종착지인 킹조지 스테이션 부근의 100번가와 윌리로드가 만나는 곳의 고층 빌딩 중 한 곳인 26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 살인사건 전담반의 아담 맥킨토시 경사는 사고가 발생하기 바로 몇 분 전 가정 내 분란과 다툼으로 인한 주민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며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여성이 추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이 거주하는 집은 예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신고된 적이 몇 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망한 여성과 함께 거주하는 23세 남성은 체포되었으나 다음 날인 2일 아침 석방되었습니다. 서리 지역의 새해 강력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일 새벽 3시쯤 서리의 플리트우드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병원으로 후송된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146A 스트리트와 89번가가 만나는 곳입니다. 소방서장 댄 바스커 씨는 화재가 발생한 집은 데이케어를 운영하던 곳이라며 사망자는 성인이며 부상자 중 아이들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인 한 노년 여성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소방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사실상 갇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자가 이들의 구출을 도우려 했으나 불길이 너무 뜨거워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C 페리사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페리 요금을 갑작스럽게 인상했습니다. 노선 축소로 논란이 일고 있는 BC 페리사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요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페리의 데보라 마샬 대변인은 지난해에는 총 1억 2,100만 달러를 가스값으로 지출했으나 올해에는 이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의 요금이 3.5%가량 인상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1월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포트 하디와 프린스 루퍼트를 잇는 노선과 프린스 루퍼트와 하이다 과일을 잇는 노선은 요금 인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비록 국제적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는 하나 BC 페리는 현재 노선과 서비스 축소 및 몇몇 할인제도 폐지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BC주의 감기 증상 환자들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중장년층 독감 감염률이 높아지면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와 신년 휴가가 이어진 지난 2주여 동안 광역 밴쿠버 지역의 독감 감염자들이 2배가량 늘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밴쿠버 서부 해안지역 보건부의 레카 구스 탐슨 박사는 엘버타에서 먼저 문제의 심각성이 보고된 가운데 BC주에서도 휴가 기간 동안 특히 40대부터 60대 사이의 감염자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구스 타슨 박사는 현재 가장 위험한 것은 지난 2009년에 크게 유행했던 H1N1 바이러스라며 광역 밴쿠버의 다수 지역에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이들이 2배가량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감염자들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알버타주는 2009년과 마찬가지로 학교 등지의 공공시설을 통해 H1N1 바이러스 백신 주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 현재까지 에드먼튼에서 3명, 그리고 캘거리에서 2명이 이 독감 바이러스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BC주 납세자 연합이 자유당 주정부가 공약한 빚 없는 BC는 현실과 먼 이야기라며 주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새로 출범한 BC 자유당 주정부의 긴축 재정이 다양한 분야에서 불만을 낳고 있는 가운데 현재 BC주의 빚이 총 6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한 캐나다 납세자 연합의 조던 베이트만 BC주 회장은 이를 BC주 인구로 나누면 1인당 13,000달러가량의 빚을 안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베이트만 회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자유당은 빚 없는 BC주를 모토로 선거운동을 벌여 재집권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빚 없는 BC주 공약이 현실과는 먼 꿈 같은 얘기라는 것을 주민들이 직시해야 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베이트만 회장은 올해 천연 액화가스 분야가 BC주의 큰 희망으로 떠올랐지만 이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뚜렷이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외부에서 차입해오는 자금의 경우 BC주에서 반드시 필요한 돈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세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 빚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3년 유료화 적응 기간을 마감한 포트만 다리의 통행 요금이 새해부터 원래 책정된 요금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기존 할인 요금의 2배입니다. 포트만 다리가 유료화된 지 1년이 지나면서 현재 1달러 50센트의 인트로덕터리 레이트가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 소형차의 3달러를 비롯해 차종별로 모든 요금이 당초 유료화 발표 때 고시된 요금으로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할인 요금은 포트만 다리의 통행 요금을 관장하는 트레오사에 등록된 차량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주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정식 요금을 지불해 왔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편 아직 미완공인 포트만 다리의 2개 레인은 2014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워싱턴주가 오락용 소량의 대마초 재배와 판매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워싱턴주보다 앞서 오락용 대마초 판매와 사용을 합법화한 콜로라도주가 대마초 판매점 오픈을 허용하면서 2014년 새해 미국 내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취 또는 환각작용이 있는 대마잎이나 꽃을 말려 담배처럼 말아 피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초. 흔히 마리아나라고 불리는 이 대마초가 미국 내에서 점차 합법화되어짐에 따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콜로라도주의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마초 판매점들이 일제히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재작년 주민투표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콜로라도 주민에게는 28g까지, 다른 주에서 온 사람에게는 7g까지 제한하여 대마초 판매가 허용됩니다. 사실 미 연방법상 대마초는 불법이기 때문에 소지 시 최대 $5,000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대마초의 합법화를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도 대마초의 합법화 문제를 각 주의 판단에 맡기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뿐만 아니라 워싱턴주에서도 합법화가 결정되어 캐나다 내 대마초 판매점들이 잇따라 문을 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대마초 판매 합법화로 대다수 사람들의 활발한 대마초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콜로라도주에서만 연간 3,7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미국 일부 지역에서 판매가 허용되었다 해도 한국 관광객들이 대마초를 소지했거나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한국 내 법에 따라 강력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재무장을 통한 군국화의 길을 걷는 일본의 모습이 새해에도 눈에 자꾸 밟힙니다. 미국 백악관이 운영 중인 청원 사이트에 미국 내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청원이 목표점 도달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11일 한 네티즌이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에 캘리포니아주 클랜데일 시립공원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약 9만 7천여 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규정상 청원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이 지지하면 당국이 어떤 식으로든 화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는 10일까지 이 숫자를 훨씬 넘길 것으로 보여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평화의 동상을 가장한 위안부 소녀상이 결국은 일본과 일본 국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소녀상 철거를 강력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청원 사이트에 올려진 청원들 중 지지 서명이 10만 명을 넘은 사례는 10건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 우익 인사들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지 않았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데요. 일본 내에서 위안부 망언을 일삼는 오사카 시장인 하시모토 도루를 포함한 일본 유신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위해 활동함에 따라 앞으로 한일 관계는 더욱 냉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